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귀네 카운티에서 발생한 솔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의 군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중범 살인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고등법원 타멜라 에드킨스 판사는 이 사건 공소장이 피고인들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조 씨가 피고인들에 의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유발된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적시했으나 해당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사인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드킨스 판사는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 살인 혐의를 받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준현, 이준호, 이준영, 이미희, 이가원, 이현지 씨에게 적용됐던 중범 살인 혐의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만 피고인 전원에 대한 불법 감금 혐의는 유지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 거주하던 이 씨 가족은 33세 한국인 여성 조 씨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소규모 종교단체에 합류하도록 설득한 뒤 휴대전화와 지갑, 의류를 빼앗고 자택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조 씨는 이후 사망했으며 시 씨는 2023년 9월 둘루스 인근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귀네 카운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조지아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패시 오스틴 게슨 검사장은 사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당분간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게 되며 귀넷 한인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세금보고 시즌이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IRS는 올해 평균 세금 환급액이 약 3,16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가구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터뷰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 비율을 조절하지 않아 1분기 동안 큰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가구에 따라 $1,000에서 $2,000 이상의 환급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RS는 환급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으로 전자신고와 직접 입금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자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 계좌를 연결할 경우 대부분의 환급이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직접 입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모바일 뱅킹 앱이나 종이 수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우팅 번호는 왼쪽, 계좌 번호는 오른쪽에 표기됩니다. IRS는 전자신고와 직접 입금을 함께 사용할 경우 환급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융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IRS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종이 수표로 세금 환급을 발송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분의 환급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추가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환급은 2026년 3월 2일 전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신고 후에는 IRS 웹사이트에 Where's My Refund 도구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북부와 중부 전역에 북극발 한기가 유입되면서 국립기상청이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체감온도는 북부 지역에서 화씨 -5도까지 떨어지고 중부 지역도 5도에서 15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말 빙폭풍은 지나갔지만 기상 당국은 재결빙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에 녹았던 얼음과 도로 위 수분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에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팍스5 기상팀 데이비드 챈들리 수석 기상학자는 햇빛이 일부 얼음을 녹였지만 밤사이 모든 수분은 다시 얼어붙는다며 아침 도로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테네시 접경 산악지대부터 메트로 애틀란타, 중부 조지아까지 대부분의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특히 라번과 럼킨 등 동북부 산악 지역은 체감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빙폭풍 여파로 정전이 이어진 가구의 경우 저체온증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26일 밤부터 27일 아침 사이로 블랙아이스 형성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27일 낮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최고 기온은 30도 후반에 머무르며 추위가 지속됩니다. 또 28일과 29일에는 기온이 소폭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10에서 15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30일 밤부터 주말 사이 2차 북극 한기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안에서 수분이 유입될 경우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겨울 강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전기 없이 난방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발전기나 그릴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가 주 중반 잠시 완화되지만 30일 밤 다시 유입될 2차 한기로 올겨울 가장 추운 주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민들은 외출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과 취약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며 특히 27일 아침 출근길 운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오는 2월 8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슈퍼볼 LX 현장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공보 담당 차관보 트리샤 맥러플린 요호는 TMZ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대형 스포츠 행사와 마찬가지로 슈퍼볼의 안전을 위해 연방 및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당일 리바이스 스타디움 주변에는 아이스 요원들이 눈에 띄는 형태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슈퍼볼 하프타임 쇼 출연자로 선정된 배드 버니와 경기 전 공연자로 합류한 그랜데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올해 슈퍼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배드 버니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며 선정 배경을 비판했고 출연진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드 버니는 패션 매거진 아이디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스가 공연장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공연 대신 푸에르토리코에서 공연을 선택했다고 밝히며 아이스 단속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NFL 로저 구델 커미셔너는 지난해 연례 회의에서 수억 명이 지켜보는 무대인 만큼 어떤 아티스트를 선정해도 비판은 따른다며 배드 버니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NFL이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가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볼은 매년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초대형 행사로 연방기관과 지역 당국이 협력해 대규모 보안 및 치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올해는 이민 단속 이슈까지 더해지며 행사 전후로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미 남부지회는 지난 22일 조지아주 보훈처를 방문해 패트리샤 로스 보훈처장과 정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장경섭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미 동남부지회 여성회 박청희 회장, 시엘로 앙상블 소속 박유나 학생과 부모가 참석해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유나 학생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준비 중인 한인 2세로 이번 만남을 통해 보훈처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첫 사례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25 전쟁 76주년 기념행사 준비, 한국전 기념 의미 확산을 위한 거리 명칭 반영 요청, 귀네카운티 사법행정센터 기념비에 코리안 컴플릭트 문구를 코리안 워로 정정 요청하는 것과 미국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한인 학생 지원 방안, 또 보훈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귀네카운티 사법행정센터와 공원에 설치된 한국전 기념비에 코리안 컴플릭트 표기가
참전용사의 희생과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역사적 사실에 맞는 코리안 워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제스퍼 와킨스 카운티 커미셔너 등이 공식 문서에서 코리안 워로 명시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공공기념물 표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비 전체의 교체가 아닌 부분 수정 방식의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또한 보훈처 측은 학생들을 위한 사관학교 지원 방안에 설명하며 연방 상하원 의원 추천이 필수임을 안내하고 학업 성적뿐 아니라 리더십과 봉사, 팀워크, 체육, 예체능 활동 등 전인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패트리샤 로스 처장은 이번 한인 학생 박유나 학생의 준비 과정과 목표 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박윤하 학생은 이런 추천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시엘로 앙상블 친구들과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장경섭 회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차세대에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보훈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기념사업과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한군인의 미 남부지회는 조지아 제한군인 퍼레이드에서 4년 연속 수상했으며 지역 보훈 행사 보드 멤버로 활동하는 등 한미 보훈 협력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한인 차세대가 미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뜻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7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